맨손으로 하는 암벽 등반이 취미였던 회사 동료 K가 죽었다. 우린 서로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가족들과도 익히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휴일이 되면 이런저런 산이나 벼랑을 찾아다니며 암벽 등반을 즐기던 K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부탁이 있다며 슬쩍 말을 꺼냈다. 있지. 네가 영상을 하나 찍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그때가 K가 죽기 딱 반년 정도 전이었는데 그의 말인즉슨 취미가 취미인 만큼 언제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미리 영상으로 일종의 유언 같은 걸 남겨두고 싶다는 것이었다. 난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취미란 걸 알면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만두라고. 에이, 안 돼. 암벽 등반만큼은 절대로 포기 못해. 어휴, 이 고집불통. 결국 나는 우리 집에서 K가 영상을 찍는 걸 도와줬고 흰색 벽을 바탕으로 소파에 앉은 K는 다소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죽었다는 거겠죠. 여보, 그리고 우리 딸,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 내 멋대로 취미생활 한답시고 가족들에게 배만 끼치고 정말 미안해.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날 아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미안하단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즐겁게 지낼 테니까 부디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건 안타깝지만 전 천국에서 모두를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울지 말고 웃으면서 배웅해줘. 그럼 모두 안녕. 그렇게 촬영을 마친 K는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암벽 등반 도중에 실족으로 인한 사고사였는데 보통은 아래쪽에 안전매트를 깔아놓고 등반하지만 그날은 하필 낙하 예상 지점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곳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사고를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장례식은 비통함에 잠겼고 K의 부인이 딸을 안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이토록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다니 나조차도 K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K의 가족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았고 난 일전에 찍어두었던 유언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7일째에 진행되는 K의 기도식 자리에서 그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럼 영상 틀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것도 공양이 될 테니까 부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DVD를 재생하자 묘한 잡음이 섞인 까만 화면이 10초가량 이어졌다. 설마 녹화가 제대로 안 된 건가 하던 순간 어둠 속에서 K가 모습을 드러냈다. 분명히 내 방에서 찍은 건데 내 방이 저렇게나 어두웠던가?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봤다면 내가 죽었다는 거죠? K의 목소리에는 잡음이 심하게 섞여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미안하단 말을 전했습니다. 부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버지 죽어버려. 죽고 싶지 않아. 그것은 내가 촬영했던 K의 모습이 아니었다. K의 말은 영상을 찍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는데 흡사 단말마의 처절한 절규와도 같았다. 그리고 K가 마지막 말을 마칠 무렵 어두운 구석에서 무언가가 나타나 그의 팔을 잡아 끌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걸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가족들은 경악스러운 얼굴로 오열하기 시작했다. K의 부인은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거냐며 나를 비난했고 K의 아버지는 내 뺨을 후려 갈겼다. 부인의 남동생이란 사람이 말리고 나서야 자리는 겨우 안정이 되었다. 난 가족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했고 DVD를 즉시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근처에 있는 절에 DVD를 가지고 간 나는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다. 주지 스님은 DVD가 들어있는 봉투를 보자마자 그것을 절에서 맡기에는 무리라며 손사래를 쳤고 대신 그 물건을 받아줄 만한 곳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스님이 알려준 곳으로 가서 만나게 된 무속인은 날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찼다. 어휴, 말도 안 되는 물건을 가지고 왔군요. 그의 말에 따르면 K는 비디오를 찍은 시점에서 이미 완전히 지옥에 떨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어떻게 반년씩이나 더 살아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걸 찍은 직후에 사고를 당해 죽었을 텐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집안 사정으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며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곤 했습니다. 저의 자취방은 당연히 녀석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방학을 맞아 집으로 놀러온 친구들과 함께 날이 다 저물도록 놀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의 제안으로 근처에 있는 산에 담력 체험을 가게 되었죠. 당시 학교는 조금 외진 곳에 있었는데 동네 주변엔 산이 꽤 많았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산길을 따라 20분 정도를 올라가면 약수터가 나왔는데 일단은 거기까지만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웃고 떠들며 산의 초입에 도착해서 보니까 전날의 내린 비로 산길이 평소보다 훨씬 더 음산하고 더 어두운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하다 보니 남자가 절 포함해서 3명이었고 여사친은 A 1명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전 괜한 자존심에 무서움을 꾹 참고 친구들과 함께 산길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올라가 보니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우리는 유일한 여사친인 A를 놀려주기로 작당하고 산길 중간까지 올라갔을 때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마구 뛰어내려갔습니다. 달리기가 느렸던 A는 조금 뒤처지긴 했지만 우리를 따라서 계속 뛰어오고 있었는데 산 아래까지 내려와서 보니 A가 없는 겁니다. 처음엔 금방 내려올 줄 알고 웃으면서 A를 기다렸는데 한참이 지나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슬 걱정이 되어서 다시 올라가 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그때 이제 그만 가자. 그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A가 어느새 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는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A의 무표정한 얼굴에 우린 그녀의 눈치만 살폈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축 가라앉아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기로 하고 다시 저의 자취방으로 가서 각자의 가방을 챙기는데 A가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는 두 눈을 부릅뜬 채로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는 겁니다. 죽어야 해. 죽어야 해. 그러면서 그녀가 빼어든 것은 바로 시칼이었습니다. 그걸 본 저와 친구들이 기겁을 하며 A를 붙잡고 말리자 그녀가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밀치며 마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 죽어야 해. 죽어야 한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침까지 흘려가며 오열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날이 다 새버렸고 A는 그만 돌아가겠다며 홀로 자취방을 나섰습니다. 저와 나머지 친구들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혹시 A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며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A의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하더군요. 학교 친구들 중에 A와 정말 친한 친구 한두 명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날 우리가 담력 체험을 하러 갔던 산에는 오색전이 둘러진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곳에서 마을의 제사를 지냈었다고 합니다. 동네 할머니들의 말씀으로는 6.25 전쟁 당시 마을 인근의 산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하는데요. A가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 일을 겪은 후로 전 귀신의 존재가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